신천지가 과천 집회 장소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채 10여 년 동안 불법으로 종교 모임을 가져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은 단 한 차례도 물지 않았습니다. 구티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주범인 이단 신천지의 폐해를 살펴보고 한국교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영상 특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천지가 과천 집회 장소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채 10여 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물지 않았는데요. 과천시는 최근 다시 한번 신천지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에서 성지로 여기는 경기 과천시에는 신천지 총회본부 사무실과 요한지파 집회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신천지가 집회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대형마트 9층과 10층은 10여 년째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곳을 예배 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인데 신천지가 종교 집회 장소로 사용해온 곳은 문화집회와 운동시설 용도로 등록돼 있습니다. 과천시 벼량동에 있는 신천지 집회 장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시설이 폐쇄돼 있지만 신천지는 이곳에서 10여 년 동안 불법으로 종교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용도 변경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당국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단 한 차례도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절차상 시정 명령과 부과 예고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 사이에 종교시설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받으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천지는 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건물 내부를 비우고 눈속임을 해 수억 원대의 이행 강제금을 피해왔던 겁니다. 원상복구했다고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신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부과를 못하죠. 그러니까 시정 공고를 하고 그쪽에서는 용도 변경 신청을 하고 또 집기 빼놓고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확인 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해 왔던 거네요.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네. 과천시는 최근에도 시정 명령을 내렸고 경찰 고발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일에도 한번 내보냈고요. 2월달 날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월 며칠 날에도 저희가 한번 내보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발까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신천지는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 신청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만 잘 지켜져도 신천지의 손발을 묶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존에 있는 법들을 가지고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신천지는. 그러면 지금까지 신천지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무법함, 불법함, 그리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끌어와서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의 위법적인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위장 포교 전략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시킨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티비 뉴스 초대석에서는 국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신천지의 폐해를 면밀히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본 이단의 폐해, 교회의 대응은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담에는 예장통합 이단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부 목사와 이단 전문가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 아이디어가 섞이는 공간 대표 유원선 목사, 그리고 신천지에서 탈퇴한 후 이단 사역을 맡고 있는 구리 이단 상담소 김강림 전도사가 초대됐습니다. 대담에서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폐해를 비롯해 이단 대처법과 탈퇴자 돌봄 등이 논의됩니다. 또한 신천지 탈퇴자가 전하는 신천지의 민낯도 여실히 공개될 예정입니다. 패널들은 신천지를 비롯해 많은 이단이 인력과 재정을 동원해 봉사나 선교에 탈을 쓰고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연합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초대석은 10일 저녁 8시 30분에 방영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회 전역에 불안과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절실한 시기인데요.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가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 영상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보도에 윤인경 기자입니다. 매년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로 연합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이 제한된 교회 예배당에는 영상 녹화를 하기 위한 최소 인원만 모였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도 있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영상 특별 기도회는 매일 오전 6시에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교자로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를 비롯해 크로스로드 대표 정성진 목사,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CCC 박성민 대표 등 다니엘 기도회 지도위원 목회자 12명이 나섰습니다. 나라와 민족, 정부와 의료 관계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문제 해결 등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10분간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의해서 두려워 떨며 공포에 빠진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이 지금 전염병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불의한 실체가 밝혀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은호 목사는 위기의 순간에 전국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시설로 쓰이던 중국 푸젠성의 한 호텔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환자와 의료진 등 수십 명이 매몰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중국 내 격리시설에서 생활 중인 한국인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푸젠성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시설로 쓰이던 7층짜리 호텔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70여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우리 돈 약 17,000원으로 저렴한 이 호텔은 다른 중국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일정 기간 강제 격리하는 집중 관찰 시설로 활용 중이었습니다. 사고 호텔에 한국 국민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중국이 운영 중인 격리 시설이 대부분 저렴한 호텔들이어서 격리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격리 중인 일부 한국인들은 안전의 문제를 우려해 자가격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영사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설득 노력에도 여전히 세계 절반에 달하는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8일 오후 10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4개로 전날보다 1개 늘었습니다. 스리랑카가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고 오만도 격리에서 입국 금지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입국 규제를 막는 노력보다 불편을 겪는 국민의 피해 최소화에 더 주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외국인 이송을 위한 특별 항공편을 평양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띄웠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한 북한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는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100명 안팎의 승객을 태우고 곧바로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항공편은 평양 주재 외교관 등 외국인을 이송하기 위한 특별편의 성격이 강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세계 각지에서 여성들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에서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가부장적 유행병을 비난했습니다. 또 남편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리며 남성들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12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카메룬과 수단에서는 성차별적인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의 한 지방의원이 마스크 수만 장을 인터넷 경매에 내놓아 빈축을 샀습니다. 모로타 히로유키 일본 시즈오카현 의원은 한 세트에 2,000장이 든 마스크를 지난달 중순부터 40차례 이상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내놨습니다. 모로타 의원이 내놓은 마스크는 한 세트에 10만 엔, 우리 돈 약 113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마스크 부족으로 많은 유권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방의원이 마스크로 돈벌이를 시도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모로타 의원은 마스크 경매 출품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9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됐습니다. 한 사람당 일주일에 2장씩 태어난 해의 끝자리수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구입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혼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와 194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들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외식업계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 브랜드 수는 4,436개로 지난해 4,562개보다 2.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 매장은 4,721개에서 4,319개로 8.5%가 문을 닫았고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66개에서 160개로 3.6% 줄었습니다. 외식업계가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 뒤 국내와 해외의 외형이 한꺼번에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양국 간 이동이 사실상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일 양국은 9일 0시부터 90일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발급한 비자 효력도 정지해 상대국을 방문하려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일 간 인적 교류 규모와 밀접한 경제 관계 등을 고려하면 입국 규제가 가져올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양국 관계 악화가 우려됩니다. 북한이 9일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또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 등 작년에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한 신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전 단계의 성능 시험 검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9일 신천지 법인 취소의 수순으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신천지 사무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점검은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법인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현장 점검에서 관계 서류와 장부 등 참고 자료를 법인 측으로부터 제출받고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급휴직이나 연차를 강요하는 것 같은 회사 측의 갑질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접수된 제보 773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와 관련된 갑질 사례는 247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코로나19 관련 갑질 제보는 2월 하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이달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12지파장들은 조직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왜곡, 축소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전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금 신천지에게 중요한 것은 120억 원의 사회적 기부가 아니라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며 신천지가 앞으로 법적, 사회적 책임과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마스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웃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실천운동으로 애프터유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YWCA는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진들과 돌봄 노동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마스크를 양보하고 이웃을 배려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페이스북 등에서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부터 먼저 나누겠습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단 뒤 다회용 면마스크 착용, 마스크 양보 등을 다짐하며 호응했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기독법률가회, 좋은교사운동, 지역 기윤실과 연대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기윤실은 강도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착한 이웃의 모범을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때라며 대구 경북 지역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지원하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윤실은 대구 시민사회, 대구 경북 기독인 연대와 논의해 복지단체와 의료진 임시시설 등에 필요한 모금액과 물품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교회와 교인은 기윤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코로나19 종식과 예배 회복을 위해 아하와 금식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하와 금식 기도운동은 9일부터 15일까지 경기연회 모든 지방의 교회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한 권역마다 하루 동안 온전히 금식하는 기도운동입니다. 경기연회 김학중 감독은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 연회원이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만을 간구하고자 아하와 금식 기도운동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